아니야. 그럴 리가. 안 돼. 대한민국 최고 재벌 강태준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생방송 중에 말입니다. 그 앞에 선 스태프 복장의 한 소녀가 흰 국화 한 송이를 내밀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기억하세요? 한성국. 20년 전 묻힌 비밀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강력한 권력도 막대한 재산도 막을 수 없었던 진실의 심판. 과연 이 소녀의 정체는 무엇이고 강태준이 숨겨온 과거는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층들만 모이는 JS그룹 50주년 기념식장이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정계와 재계, 언론계 유력 인사들이 박수를 치며 강태준 회장의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강태준 회장이 단상에서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JS그룹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카메라들이 강 회장의 당당한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그때 행사장 한쪽에서 스태프 유니폼을 입은 한서연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에 쥔 흰 국화 한 송이를 재킷 안쪽으로 숨기며 하객들 사이를 뚫고 나갔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 동선을 계산하며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강태준이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 강태준 앞을 막아섰습니다. 주변 경호원들이 순간 긴장했지만 서연은 스태프였기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서연이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신지, 당신은 저를 기억 못하시죠? 서연이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서연이 재킷에서 흰 국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한성국의 딸이에요. 그 순간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성국이라는 이름이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20년 전 선진화학 폭발 사고로 돌아가신 한성국 말입니다. 서연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기억하시죠? 강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아니, 그게... 강태준이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고 죽음으로 내몬 걸 다 알고 있어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불법 폐기물을 몰래 묻고 그 책임을 우리 아버지한테 떠넘긴 거 말이에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생중계 카메라들이 일제히 이쪽을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JS그룹 본사 앞은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회장 무릎 꿇린 소녀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JS그룹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과거 의혹에 대한 추가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 VIP 병실에서 강태준이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강지혁 부사장이 침대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실장은 어디 있나? 문이 열리며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20년간 강태준의 뒷일을 처리해온 그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추가 보도를 하고 있고, 닥쳐. 강태준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이, 그 한서연이라는 아이 말이야. 강지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아이의 입을 막아라. 강태준이 녹이 어린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20년 전처럼 조용히 처리해.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오후 김 실장은 서연이 일하던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가 들어서자 사장이 당황했습니다. 사장님이시죠? 김 실장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JS그룹 비서실 김 실장입니다. 편의점 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한서연이라는 직원이 있죠? 김 실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해고해 주세요. 그런데 왜? 사장이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김 실장이 검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사장이 봉투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이 편의점에 출근했을 때 사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오늘부로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사정이 생겼어. 사장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편의점을 나서는데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 트렁크에서 큰 가방을 꺼냈습니다. 한서연 씨죠? 김 실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의 마지막 제안입니다. 서연이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방 안에는 두터운 현금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걸로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모두에게 좋을 겁니다. 서연이 근처 카페에서 가져온 물을 김 실장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김 실장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아버지의 목숨값이 고작 이것이냐? 서연이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김 실장이 옷을 털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져가세요. 그 더러운 돈. 서연이 가방을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전 절대 입을 다물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서연은 선진화학 공장 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죽은 그곳은 지금 빈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은 진실을 말하라. 한성국의 죽음에 대한 해답을 원한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서연은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한편 JS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지혁이 위기 대응 TF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저 여자를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강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통해 그녀의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해요. 어떤 방법을 쓸까요? 마케팅 팀장이 물었습니다. 돈을 노린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 강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경쟁사가 보낸 스파이라고 해도 좋고. 그들은 서연의 대학 동기들과 옛 애인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액을 제시하며 그녀에 대한 거짓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그 시각 지방의 작은 신문사에서 이진우 기자가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자신이 썼다가 묻어야 했던
선진화학 기사 파일을 화면에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한성국 씨 사망 사건 의혹 남아 이진우가 자신의 옛 기사 제목을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진우는 책상 서랍에서 두터운 취재 수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야 해. 이진우가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진우가 선진화학 공장터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여전히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흘째 계속된 시위로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한서연 씨죠? 이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또 JS그룹에서 보낸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이진우가 기자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입니다. 서연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20년 전에요? 이진우가 취재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한성국이라는 이름과 사고 정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강태준의 협박을 녹취하려다 실패했어요. 이진우가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증거들도 의문의 사고로 모두 사라졌고요. 서연이 취재 수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서연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요. 이진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서연이 이진우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가시죠. 이진우가 말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진우의 작은 사무실은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20년 전 선진화학 관련 신문 기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제가 수집한 자료들이에요. 이진우가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의문의 드럼통 목격담, 급작스러운 폭발 등 서연이 자료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게 묻힌 거예요? 강태준이 언론과 경찰에 거액을 뿌렸거든요. 이진우가 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결국 굴복하고 말았어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20년 전 증거와 현재 상황을 맞춰보며 가설을 세워나갔습니다. 단순 과실이 아니었어요.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법 폐기물을 은폐하려고 일부러.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이진우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선배 한 분이 있어요. 당시 함께 취재했던. 그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게 된 선배 사진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20년 만에 통화였습니다. 형, 저 이진우예요. 이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진화학 사진 말인데요. 아직도 그걸 파고 있냐? 선배 기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위험해, 그만둬. 형이 목숨 걸고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이진우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공장 내부의 의문이 드럼통. 선배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진짜 끝까지 갈 거냐? 네, 이번엔 끝까지 가려고요. 이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자. 선배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원본을 줄게. 서연이 감격하며 이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험할 거예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만해. 어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일이 또
엄마, 괜찮아요. 서연이 달래며 말했습니다. 무서워, 정말 무서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태준이 20년 전에 했던 협박이 떠올랐습니다. 남은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던 그 말이. 엄마, 이제 와서 멈추면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서연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거대 로펌 태평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소송장이 준비되었습니다. 강지혁이 직접 지시한 명예훼손 소송이었습니다. 서연과 이진우 그리고 그 신문사까지 모두 고소합니다. 태평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보도 가처분 신청도 함께 넣겠습니다. 그날 오후 이진우의 신문사 사장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장이 이진우를 불러들였습니다. 이진우 기자. 사장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JS그룹에 사과문을 보내시오. 사장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린 게 없어요.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자네를 해고하겠소. 사장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상권 청구까지 할 거요. 이진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해고하세요. 이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끝까지 진실을 추적할 겁니다. 그날 밤 이진우는 절망에 빠진 서연을 만났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막혔어요. 서연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포기하면 안 돼요. 이진우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이진우는 대학 후배인 PD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구독자는 적지만 영향력 있는 유튜브 채널 진실의 눈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 생방송 인터뷰 가능해요? 후배 PD가 흔쾌히 답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며칠 후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서연의 생방송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JS그룹을 직접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전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서연은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를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공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쓰신 일기예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폈습니다. 안전 장비도 없이 이상한 드럼통들을 치워야 한다. 무슨 냄새가 나는지 머리가 아프다. 서연이와 아내에게 미안하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청자들이 댓글로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서연이 카메라를 향해 간절히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증언해 주세요. 방송이 끝나고 몇 시간 후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박 공장장이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기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박 공장장이 떨리는 손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야 해. 박 공장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의 공중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진우 기자님이신가요? 박 공장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진우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저는 20년 전 선진화학 공장장이었던 박입니다. 박 공장장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 공장장님이요? 비밀 장부가 있어요. 강태준의 육성 녹음도요. 박 공장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20년간 보관해 왔어요.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이진우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들이 절 감시하고 있어요.
박 공장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성원 요양병원이에요. 하지만 이 통화는 JS그룹 정보팀에 의해 감청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인물들의 동태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지혁이 급히 매니저 K를 불렀습니다. 박 공장장을 영원히 침묵시켜라. 매니저 K가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JS그룹 내부의 한 직원이 이진우에게 긴급 문자를 보냈습니다. 매니저 K가 요양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진우가 문자를 보고 서연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서연 씨, 구급차를 구해야 해요. 지금 당장요. 서연과 이진우는 구급차를 동원해 성원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매니저 K의 일당이 정문을 장악한 사이 두 사람은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307호실이에요. 서연이 복도를 뛰어가며 말했습니다. 박 공장장은 침대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다행이야. 빨리 나가야 해요. 이진우가 박 공장장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박 공장장이 떨리는 손으로 침대 밑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에 모든 게 있어. 서연이 급히 금고를 열었습니다. 낡은 장부와 녹음 테이프가 나왔습니다. 강태준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야. 박 공장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불법 폐기물, 증거인멸, 모든 게 다 있어. 구급차에 박 공장장을 옮기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매니저 K의 일당이 뒤늦게 기척을 눈치채고 추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안전가옥으로 피신한 후 박 공장장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20년 전 강태준의 친필 지시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한성국 과실로 처리해라. 서연이 아버지 이름을 보며 떨렸습니다. 녹음 테이프에서는 강태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관련 서류는 모두 태워버려. 한성국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전국의 모든 TV에서 이진우의 탐사 보도가 방송되었습니다. 20년의 침묵, 선진화학의 눈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진우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강태준의 육성이 전국에 공개되었습니다. 비밀 장부의 내용도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JS그룹 본사 앞에 성난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진실을 밝혀라고 외쳤습니다. 강태준의 자택도 시민들로 둘러싸였습니다. 강태준은 사과하라. 한성국의 명예를 회복하라. 검찰이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JS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지혁이 아버지의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강태준이 TV 뉴스를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전국에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없애라. 강지혁이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만해. 강태준이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아버님? 강지혁이 당황하며 뺨을 만졌습니다. 20년 동안 충분히 도망쳤어. 강태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음 날 강태준은 김 실장과 함께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선진화학 사고는 제가 일으킨 것입니다. 강태준의 고백이 생중계되었습니다. 불법 폐기물 매립을 숨기려고 한성국 씨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살인 교사도 인정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련됐습니까?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강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강태준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마지막으로 한 곳을 찾았습니다. 한성국이 묻힌 공동묘지였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강태준이 한성국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국 씨, 미안합니다. 강태준이 비를 맞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서연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법원은 JS그룹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판결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에게 돌아올 배상금 전액으로 재단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선진 프라미스 재단을 설립합니다. 서연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도울 겁니다. 재단은 오염된 선진화학 부지를 생태공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기리는 의미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실을 향한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서연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진우와 박 공장장이 서연의 곁에서 함께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재단 설립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재단의 첫 삽을 뜰 때 서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재단 설립식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검찰 조사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것입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직후였습니다. 뉴스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현재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에서 강지혁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혈관성 치매 진단이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20년간의 기억을 거의 잃으셨어요. 강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기억하시는 건 90년대 초반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강태준이 눈을 떴을 때 강지혁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아버님, 저 지혁이에요. 아들이요. 강지혁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지혁이는 아직 어린데. 강태준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선진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나요? 강지혁이 오열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강지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강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자비한 복수의 결과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서연 씨를 비난하시는 건가요?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는 이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강지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예요. 강지혁은 법원에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금치산자 선고를 받았습니다. 강지혁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없어요. 강지혁은 즉시 JS그룹의 추가 수사를 차단했습니다. 재단에 약속했던 출연금 지급도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JS그룹 법무팀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약속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서연이 이 소식을 듣고 재단 사무실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진우가 서연을 위로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의 승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병실에서 강지혁은 기억을 잃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강태준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진공장 잘 돌아가죠? 우리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강태준이 90년대의 젊은 자신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강지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눈물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한서연. 강지혁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어. 강지혁은 매니저 K를 부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물리적 위협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태평 로펌의 에이스 최 변호사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합법적으로 그 여자를 파괴하고 싶습니다. 최 변호사가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재단의 초기 운영 자금을 담당했던 회계법인에 접근했습니다. 거액을 제시하며 직원을 매수했습니다. 서연이 재단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최 변호사가 지시했습니다. 허위 재무제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연이 수억 원을 횡령한 것처럼 조작된 자료였습니다. 며칠 후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희생자의 딸 알고 보니 제2의 강태준? 선진 프라미스 재단 거액 횡령 의혹. 서연이 기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재단을 향한 후원이 즉시 끊어졌습니다. 함께했던 피해자, 가족들마저 서연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었나요? 한 피해자 가족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서연이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의 횡령 혐의 조사도 동시에 개시되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서연은 20년 전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뒤집었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을 때 이진우만은 그녀를 믿었습니다. 이건 정교한 함정이에요. 이진우가 마지막 희망인 배 씨를 찾기 위해 국제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르헨티나까지 가서라도 찾아주세요. 서연이 횡령 혐의로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던 날 아침, 이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제탐정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찾았습니다. 탐정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배 씨를 찾았어요. 이진우가 심장이 뛰며 물었습니다. 증언할 의향이 있나요? 네, 모든 것을 증언하고 싶다고 하네요.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2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해요. 이진우는 즉시 박 공장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님, 배 씨를 찾았어요. 박 공장장이 병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인가? 지금 화상 연결 준비하고 있어요. 이진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긴급 생방송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진실의 눈 스튜디오에서 긴급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 아르헨티나에서 접속한 배 씨가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충격적인 증언을 공개합니다. 이진우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배 씨는 20년간의 도피 생활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매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한성국 씨가 꿈에 나타나서 왜 지금에서야 증언하시는 건가요? 이진우가 물었습니다. 며칠 전 누군가 저에게 접근했어요. 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액을 제시하며 거짓 증언을 종용했거든요. 시청자들이 댓글로 놀라워했습니다. 누가 그런 제안을 했나요? 배 씨가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취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한서연이 정말 횡령했다고 증언해 주세요. 10억 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의 음성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협박까지 했어요.
배 씨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강지혁이라는 사람이 시킨 일이라고 하더군요. 생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분노했습니다. 댓글창이 강지혁과 최 변호사를 비난하는 글로 가득 찼습니다. 한서연 씨는 결백해요. 배 씨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처럼 누명을 쓸 뻔했어요. 여론이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선진 프라미스 재단을 지키기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을 지켜주자는 해시태그가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서명 운동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강지혁과 최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횡령 혐의는 말끔히 벗어졌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서연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재단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진우가 서연의 곁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해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아직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강태준이 입원한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간 것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정원에서 강태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꽃이 참 예쁘죠? 강태준이 서연을 보고 해맑게 웃었습니다. 제가 방금 꺾은 거예요. 강태준은 서연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도 최근의 사건도 모두 잊은 상태였습니다. 강태준이 꽃 한 송이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선물이에요. 예쁜 아가씨한테요. 그 순진한 얼굴을 보는 순간 서연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증오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인간의 비참한 말로만 보였습니다. 감사해요. 서연이 꽃을 받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강태준이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꽃을 좋아하시는군요.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20년이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단지 아버지를 잃은 딸의 슬픔이었다는 것을. 서연은 강태준도 그리고 강지혁도 모두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아빠. 다음 날 서연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강지혁에 대한 모든 고소와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증오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서연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용서하고 싶습니다. 서연의 용서는 강지혁에게도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강지혁은 아버지의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에 극도의 공포가 스쳤습니다. 2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가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어린 서연의 얼굴과 지금의 서연이 겹쳐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강태준이 괴로워하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서연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사고를 낸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모든 걸 덮으려고. 안 돼. 안 돼. 강태준이 비명을 지르듯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온 죄책감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선진화학이 뭐지? 회장님이 왜 저러시는 거야? 강태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호출되었습니다. 서연은 쓰러진 강태준을 내려다보며 흰 국화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서연을 둘러쌌습니다.
어떤 관계이신가요? 선진화학 사고가 뭔가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서연은 기자들을 뚫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곧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JS그룹 50주년 기념식은 그렇게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은 행사장을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간 기다려온 복수가 이제야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용서 선언 이후 강지혁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며칠간 아무도 만나지 않고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후 강지혁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교만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경영권을 포기하겠습니다. 강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JS그룹을 전문 경영인 체제에 맡기겠습니다. 기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 아닌가요? 서연 씨의 용서를 받고 깨달았어요. 강지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를요. 강지혁은 약속했던 출연금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강태준 회장 명의의 마지막 재산도 모두 재단에 귀속시켰습니다. 익명으로 평생 자선 활동을 하겠습니다. 강지혁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JS그룹은 새로운 CEO 체제 하에서 윤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선포했습니다. 선진화학 부지는 한성국 추모생태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우는 이 모든 과정을 담은 책 20년의 추적을 출간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책의 인쇄 전액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탐사 보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어요. 이진우가 북토크에서 말했습니다. 후배 기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선진 프라미스 재단은 서연의 헌신으로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전국의 산업재해 유가족들을 지원했습니다. 법적 지원부터 심리 상담까지 종합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을 다른 가족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연이 재단 이사회에서 말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선진화학 부지는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생태공원에서 한성국을 추모하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서연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신다면 기뻐하실 거예요. 서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진우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서연 누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서연에게 인사했습니다. 얘들아, 잘 지냈니? 서연이 아이들을 반갑게 안았습니다. 한편에서는 박 공장장과 배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화로운 표정으로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박 공장장이 배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진실을 말한 후로 악몽이 사라졌거든요. 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짧게 아프리카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 한국인 봉사자가 빈민가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름을 묻자 그냥 지역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현지 기자가 리포트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우물을 파고 학교를 짓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강지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추모 음악회가 끝난 늦은 오후 서연은 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강태준이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가 강태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얼굴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목에 걸고 있던 아버지 사진이 담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요양원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20년간의 긴 여행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빠.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태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행복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평생 기억할 이 순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서연의 용기 있는 고발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복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마무리되었죠. 강태주는 모든 기억을 잃은 채 평온한 말년을 보내고 있고, 강지혁은 아프리카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고요. 때로는 정의가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딛고 더 큰 사랑을 실천하게 된 서연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장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진화학 공장터에 조성된 생태공원처럼 상처받은 땅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생명을 키워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기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